안녕하세요. 카페마스터 피터입니다. 챕터 2 편의점 운영 노하우 점주 수입 놀리는 방법. 마지막 10강은 손익계산서를 볼 줄 알아야 돈이 보인다 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 보시죠. 돈의 흐름을 보려면 손익계산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손익계산서 보는 방법은 자료를 파일로 올려 드릴 테니까 자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실제로 운영 중인 점주님들은 정산보고서에 해당 월의 정산보고서를 클릭하신 뒤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손익계산서에 대한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편의점은 이미 운영하고 계신 점주님들은 아시겠지만 신규 창업해서 창업 전에 보시는 예비 창업주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쉽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일마감 정산을 합니다. 일마감 정산 후에 월마감 정산을 하게 되죠. GS 기준으로 매월 12일이 월급날이에요. 매월 12일에 정산금이 입금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개인 사업자고 이 점포의 사장이지만 짧게는 하루분 일마감 정산, 길게는 한 달 정산을 통해서 본사에서 모든 영업비를 다 차감한 후에 정산금을 매월 12일에 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2일이 점주님에게도 월급일이 되는 거죠. 월급을 받은 후에 알바들의 인건비를 보내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익계산서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매출 총이익이 있어요. 매출 총이익은 영업이익이라고도 합니다.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점주님들 수입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매출 총이익을 각 계약 타입별로 로열티 배분율이 있어요. 그 배분율이 100분율로 곱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로열티 배분율이 저희가 45%인데 45%면 매출 총이익에다가 100분율을 곱해주셔야 되니까 0.45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본부 지원금이 있어요. 본부 지원금은 편의점 본사에서 점주님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업비가 있습니다. 영업비는 마이너스 금액 지출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점포 운영 비용이 들어가죠. 점포 운영 관련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점주 총 수입이 있어요. 점주 총 수입은 점주님들의 수입에다가 본부 지원금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포의 월 정산금, 정산 보고서에 정산금이 나오는데 월 정산금은 영업이익이라고 해요. 정산금은 어떻게 나오냐? 점주 총 수입에서 영업비를 빼게 되면 정산금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출 항목인 영업비 항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영업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점포 내에 유선 전화가 있다면 통신비로 나가게 되고, 점포 사업자 번호로 개설된 핸드폰도 통신비로 차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도 광열비가 있어요. 수도 광열비는 전기세하고 수도세를 말해요. 세금 및 공과금 항목이 있어요. 세금 및 공과금 항목은 세무대리를 쓰시게 되면 세무대리 수수료, 그리고 담배 조합비, 담배 신규 점포를 오픈하시거나 양수도를 받은 후에 담배 소매 지정을 따서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일회성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담배 조합비 한 1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선비 항목이 있어요. 수선비라는 건 말 그대로 고치는 거죠. 점포 시설이라든가 집기 비품이 고장이 나서 AS를 하게 되면 AS 비용을 수선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항목이 있고요. 보험료는 점주님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고, 필수로 영업 배상 책임보험, 이런 보험료들이 있고, 선택 보험도 있어요.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뭐 5개 도난, 단체 상해보험, 동산, 건물 화재, 횡령, 통합보험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필수적으로 영업 배상 은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 선택적으로 GS25 기준으로는 단체 상해 보험은 무료로 다 가입을 해준다, 이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광고 선전비가 있어요. 광고 선전비는 판촉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점포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들, 행사 현수막 같은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수수료 항목이 있어요. 세무대리 수수료, 전산 유지 보수비라든가 장비 유지 관리비, 간판 유지 보수비, 그리고 송금 수수료 등이 있어요. 이 지급 수수료는 계약에 의해서 본부에 지급되어야 되는 금액이 되겠어요. 그리고 본부 임차료가 있겠죠. 본부 임차료는 타입별로 다르지만 임차료를 점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금액을 본부 임차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모품비가 있겠고요. 소모품비는 점포에서 쓰는 소모품들을 발주한 비용, 주문한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고 감모손이 있습니다. 재고 감모손은 로스 비용이라고도 하죠. 재고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산상 재고와 실재고의 차이, 즉 로스라고 하는데, 이 로스 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고 감모 전입액이 있어요. 재고 감모 전입액은 앞에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재고 조사하는 달에 정산금이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미리 영업비로 처리하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재고 조사한 달에 재고 로스 비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비가 있습니다. 영업 관련 소액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들인데, 현금 과부족, 재고 감모 초과 가상금, 송금 지연 가상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잡비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영업비 항목에 있고요. 영업비 지출 항목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영업비 월 평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적게는 약 16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지출이 되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한 18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본부임차 가맹 타입은 점주님들의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정산금 받으신 거에서 인건비만 빼면 바로 순수입이 돼요. 하지만 본부가 임차한 게 아니고 점주님들이 임대차를 했다, 점주 임차 타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산금에서 인건비를 빼고 임대차 계약에 뭐가 나가요? 임대료가 나가죠. 임대료가 추가로 지출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순수입이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잘 살펴봐야지 우리 점포에 이번 달에 매출이익률이 얼마가 나왔고, 매출이익률이 많이 줄었네? 매출이익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정산보고서에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한 달 한 달 매출 신장이라든가 영업비 항목의 지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운영을 하시면 영업비 지출 항목이 줄어들게 되면 점주님들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정산보고서에서 정산금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손익계산서를 잘 확인을 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